선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8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부로 설 명절은 끝이 났고 2월 3일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달이고요. 다행스럽게 내일 2월 4일까지 또 불금을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다시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까지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쉬는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2월 4일 입춘이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춘이 되면서 아직까지 신축년이죠. 설까지 지났는데도 양력 지났고요. 음력 설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축년입니다. 이 신축년이 이민년으로 바뀌는 것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이 되게 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입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뀌는 것 내일 강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정이라고 하는 글자, 정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는 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지만 그 성질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화는 음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죠. 목도 그냥 목으로 보지 않고 양목과 음목으로 나누고, 화도 양화하고 음화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기질 자체가 남자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 자체가 여자와 같은, 여성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남자처럼 좀 강하고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처럼 좀 아름답고 좀 세련되고 남자보다는 그게 강하지 못하면서 좀 여리여리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은 좀 부드럽고 약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양이 밝다라고 하면 음은 그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은 낮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양이 깊다라고 봤을 때 음은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화라고 하면 어떤 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로 구분을 하고,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강렬하고 맹렬한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양화인 병화를 비유를 들은 것이 바로 이 태양지화인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아니면 정화 같은 경우 음화는 달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월광이죠. 달빛이라든가 아니면 별빛 같은 것, 지구상에서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것, 이렇게 비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로 놓고 봤을 때 태양 하나가 있으면은 지구의 절반을 환하게 비춰줄 수가 있겠죠. 지구 자체가 굴곡이 져여 있기 때문에 반대편은 어둠이 있지만은 만약에 지구 자체가 평탄하다라고 하면 지구 전체를 갖다 밝게 비춰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죠. 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달이기 때문에, 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지는 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밝아도 태양빛의 세기를 따라갈 수가 없겠고요. 또 병화는 열기, 뜨거운 온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를 갖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봤을 때, 별이라든가 달은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온기를 가지고 있는 별이 아니죠. 물론 이제 별도 우리가 지구상에서 봤을 때 작은 별이지만은 그 멀리 가서 가까이 갔을 때는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뭐 항성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구상에서 태양을 제외한 어떤 별도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인 정화라고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양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맹렬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음인 정화는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아니면 촛불, 전기불 같은 그러한 좀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 정화라고 해서 그럼 용도가 없느냐? 아니죠. 실질적으로
태양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불은 아니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불이죠. 불을 만들어서 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금을 다스리는 데는 병화로서 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금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가 되겠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자연적인 불이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불이다. 즉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간목을 가지고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정인인 간목을 얻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 같은 거를 비유해 봤을 때, 촛농 있잖아요. 촛농이 열기에서 녹아가지고 심지를 타고 촛불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촛농이라고 하는, 즉 파라핀이라고 하는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촛불은 꺼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촛농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간목에 해당이 된다. 심지 같은 것이 바로 간목에 해당이 돼서 정화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생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이 아니고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4월이라든가 5월, 4, 5월이라고 하죠. 4, 5월에 화가 왕한 계절에도 간목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정화에게는 이롭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월지 월령이면서, 오늘 축월이 거의 마지막이고요. 내일 오전 5시 몇 분 정도죠. 5시 51분에 입춘이 들어오게 되면 5시 51분부터는 이제 축월이 아니라 이민년 인민월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까지가 되게 신축년의 신축월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축월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내년 축월이 되어야지만 또 축월을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축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자축월이 되겠고요. 해자축월은 북방이라고 합니다. 북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방향으로는 해는 해방이라고 하죠. 해의 방향은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 자는 정북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북동쪽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해자축 북방이면서 겨울이 된다. 계절은 겨울이 되면서, 해월은 초동이라고 하고요. 자는 중동이라고 하고, 축은 모동, 개동, 만동 이라고 해서 늦겨울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해자축월은 모두 수왕절,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해월은 수가 어떻게 되죠?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제왕지. 그다음에 축월은 수가 쇠지가 됩니다. 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것은 해월과 자월이 가장 왕하고요. 축월부터는 이제 수의 왕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점차 수의 기운은 이제 쇠락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축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의 북방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한 것으로 보시면은, 축월은 실질적으로는 토가 왕한 토왕절, 진, 술, 축, 미, 월이 모두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축월 자체가 해자축 북방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수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만 딱 잘라서 놓고 보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 하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 방합이 형성이 되면, 해자축 방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사유, 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축월에 금이 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축묘월은 모두 사주가 어떻게 지지로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토왕절인 진술축묘월이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금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축월에 정화가 태어난 것이, 어저께 병화를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어떻게 됐든 화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양지에 해당이 돼요. 양지. 포태법 절지, 태지, 그 다음에 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태, 양생, 육대, 관왕, 세병, 사누라고 해서 12단계가 있는데, 이 절태양이라고 하는 단계는 굉장히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된다. 약한 단계. 절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려고 하는 단계. 태지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하는 단계. 양지는 태아가 모체에서 자라는 10달간의 그 기간을 이렇게 절태양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단계가 되고, 이 오행이 생지가 돼야지만 장생이라고 하죠. 장생이 되어야지만 모체 밖으로 태어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장생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장생 이전의 단계인 절태양지의 단계는 굉장히 약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의 당이 되고, 더군다나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토를 생하는 역할은 하긴 하지만은 뭐예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에 의해서 설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돈이 많으면은 자식을 갖다가 내가 유학도 보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부모님이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자식을 생하는 것이지만은, 부모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요. 뭐 어쨌든 연유로. 근데 애기가 그 집안에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을 졸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상이 일간을 설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이라고 해서 그냥 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정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의 기운이 설기를 당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이 아니라 설기가 되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생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생하는 것이지만, 설기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의 기운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축월에 정화든 병화든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와 정화 마찬가지로 축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하거나 방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방조한다는 것은 비견, 겁재를 말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목이 되는 것이고요.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목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화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일간의 특성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양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간목이 없어도 뭐 화가 왕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더라도, 사후월이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이 있어주는 것이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축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한 사후월도 아니고 설기가 당해는 그러한 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성이 간목을 먼저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이 간목을 얻음으로 인해서 정화는 나의 정모, 나의 생모를 얻은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을 얻음으로 해서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 줄 뿐만 아니라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목은 뭐예요? 역할은 목이 하는 역할은, 목은 생하는 목생화의 역할도 하지만, 목은 극하는 목극 토의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생극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은 생주해주고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뭐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지지로 사화, 오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비견겁제는 나를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를 도와줄 수 있지만 또 토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갖다가 회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음화인 정화는 화를 보는 것보다는 먼저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좋죠. 물론 이제 인성을 얻은 상태에서 뭐 사화를 하나 더 본다든가 오화를 하나 더 본다든가 하면, 그거는 금상첨화, 약한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인성을 먼저 얻은 연후에 비견겁제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뭐 물론 이제 인성이 없이 비견겁제를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을 얻고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정화가 왕해졌다. 이때는 임수를 가지고 정화를 갖다 뭐한다? 수보양강한다. 내지는 정화를 갖다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절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을목이 아닌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인성은 나를 생주해주고 식상을 제거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더해서 사화라든가 오화, 지지서 화를 보게 되면은 일간 자체도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간이 영해졌을 때는 마지막으로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주면은 사주의 배합은 완벽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저것 없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간목 하나는 반드시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월령, 월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단어는 아니죠. 월지를 다른 말로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하고요. 뭐 제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월령, 월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쓴다. 월원이라든가 제강이라는 단어는 제가 쓰지 않다 다 뭐예요? 월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격국을 놓을 때는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도 음토가 되겠죠. 화가 생하는 것은 토화생토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나 식상이 될 겁니다. 아생자가 되죠. 아생자 식상인데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죠. 어저께 말했던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음화가 음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음대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격국으로 놓고 보면 오늘은 식신격으로 보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건 처럼 축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화가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한 토가 약한 정화의 기운을 뺏어간다.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축토 안에 있는 지장간 뭐가 있습니까?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만약에 정과 축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식신격에 설기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뭘로 봅니까? 편관격으로 보고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신금은 정화 입장에서 편재가 되죠. 편재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생재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식신생재하는 국세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식신격이 됐든 편관칠살격이 됐든 편재격이 됐든 중요한 건 일간이 모두 공통된 것은 보다 일간이 약해서 식신도 칠살도 편재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축월에 정화는 반드시 인성 중에서 정인인 간목이 있어줘야 되고요. 더해서 비견급자인 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게 되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러면 신금 개수가 같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죠. 왜냐하면 개수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얘가 중기가 된 거니까 우선권은 중기에 있죠. 중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본기가 있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살을 생하게 되는 역할이죠. 재성이 살을 생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재성하고 칠살이 원령에 있는 것들이 투출되어 있어가지고 재살이 왕하니까 재살 태왕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하나만 투출되어 있다면 쉽죠. 투출된 거 하나만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개수신금이 투출되게 되면은 얘를 격을 잡지만 얘가 결국 생하는 것은 개수에 있기 때문에 재성이 개수를 생해서 그 개수는 나를 갖다 공격하는 단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얘를 생하는지 뭐 어째 되는지 뭐냐면 일간만 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오늘 같은 국세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
식신, 상관, 재성 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반드시 인성 내지는 비경, 겁재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정화가 축월이 들어서 개수가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제격의 식신생제가 되지만은 결국은 어떤 국세다? 재다 신약하다라고는 그런 국세가 설기태가 해서 일간이 약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더하여 연지에도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축토 두 개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편재 두 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저 재물은 나의 재물이 아니라 누구의 재물이다? 그죠? 넘의 재물이죠. 넘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넘의 재물을 내가 관리해주는 은행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것이 흠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지라든가 생시에서는 인성 내지는 비경겁제를 봐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일지는 해수가 있죠. 정해일주가 되죠. 정해일주, 제가 정해일주이기 때문에 아는데 정해일주도 대체적으로 이제 성격은 꼼꼼하고 사람의 마음에 측은지심도 갖고 있지만은 일간이 약할 때는 그건 측은지심 이라기보다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예요? 정관인들, 식신인들, 재성인들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해중에 있는 인성 간목이 있으니까 이 간목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 하나만 가지고는 이 정화를 생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나무 건에다가 정화 앞을 펴봤자 물에 젖은 나무는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생시에서 반드시 정화를 돕는 글자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신축년 신축을 정해일이기 때문에 정화일간 자체가 3축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 뿌리 들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시에서는 뿌리를 얻든지 아니면 정화일간을 생겨주는 인성을 얻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봤을 때는 인성 내지는 비경겁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경자 신축시 별로 좋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무신 기유 경술신의 술중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다 신유술 해제 축에 토금이 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술중 정화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까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의미 없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정미, 미중에 있는 정화, 천간에 정화가 있다고 해서 이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미는 해를 보게 되면 해묘, 해미 준 삼합이 돼서 일간 자체를 해중에 있는 간목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지만은 크게 정화일간을 생주해 줄 만큼의 그런 덕은 없다. 그래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정미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민계묘 갑진 을사병호 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민시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은 자 인해 한목하니까 목이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화가 인을 보게 되면 인중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줄 뿐만 아니라 인중병화 정화 자체가 통근까지 할 수 있어.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돌출되어 가지고 정화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요것만 뺀다라고 하면 이민시는 인한목에서 정화가 생을 받을 수 있고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생신은 아니라고 보지만 만약에 계묘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씀드렸죠.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제 살이 태양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묘를 봤기 때문에 해수하고 해묘 반합을 이렇게 해서 목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두 신금이 이 개수를 생해서 계속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민시에 비하면 계묘시는 큰 도움은 얻기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천간에서 이 개수를 갖다가 두 신금이 생존을 해주지만 이 개수를 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천간의 칠살은 제해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천간에 투출된 칠살은 화살을 하든지 제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칠살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걸 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무서운 맹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제어 장치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천간에 칠살이 투출되어 있는데 제함이 없다. 이걸 갖다가 칠살무제 이렇게 라고 표현하죠. 칠살무제라고 하는 뜻은 칠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다. 밖에 무서운
굶주린 호랑이 사자가 득실거리는데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이거 되겠고요. 갑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투출되죠. 이 간목은 해중 간목이 투출된 것이고, 간목은 진의 뿌리를 돋기 때문에 이 간목은 그렇게 약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일간이 정화를 하더라도 축월에 좀 한습이 좀 가중되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갑진시 간목으로 정화를 생주해 주면서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기후 자체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 가장 꺼리는 바 사의 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봐서는 안 될 생시가 될 것 같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성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화가 오의 뿌리를 돋고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조후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목이 한 점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계묘시라든가 을사시에 비하면 병호시가 월등히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경자, 신축 이런 생시도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뭐 경자, 신축시, 뭐 무신, 기후시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뿌리들 곳이 아무데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와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사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도적인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끌리면서 매우 조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미시는 뭐 미중정화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좋지는 못하죠. 물론 무슨 기우시 이런 시보다는 정미시가 좋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왕이면은 뭐 이민시라든가 갑진시라든가 병호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굳이 정미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입춘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